안녕하세요. 임대주택을 주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임진욱 변호사입니다. 제가 2020년 2월 18일자 서울경제라는 신문의 기사를 봤는데요. 판교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집단소송 제기한다, 이런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것을 보니까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 즉 2020년 2월 15일과 2월 16일에 법무법인의 변호사님들께서 오셔서 판교 소재 산운마을 11, 12단지 그리고 벗들마을 3단지 주민을 상대로 집단소송 추진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기사 내용에 보면 그 집단설명회에서 분양전환가를 낮출 수 있는 약관무효, 채무부존재,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의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이 영상은 행정소송은 다루지 않고 민사소송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이런 기사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채무부존재 확인소송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법리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과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검토되었는지 저로서는 상당히 의문이고, 만약 패소했을 때 임차인들이 부담해야 할 소송 비용 등을 임차인들께서 인지를 하고 계신지 걱정이 되어 이 동영상을 올리는 것입니다. 임차인들께서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분양전환 가격과 관련하여 만약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하신다면 그 청구 취지는 아래와 같을 것입니다. 즉, 원고, 임차인 등은 피고,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임대사업자가 제시한 분양전환 가격에서 임차인이 나름대로 주장하시는 정당한 분양전환 가격을 뺀 금액에 상당하는 금전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런 청구 취지를 기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원고의 지위를 좀 고민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 원고 등이라고 표현을 S한 이유도 다음과 같은 것인데요. 일단 10년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아파트 단지별로 그리고 임차인별로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분양전환 계약을 체결하기 전과 분양전환 계약을 체결한 후, 이렇게 임차인들을 구분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판교가 아닌 수원 광교 소재의 10년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임차인들은 아직 임대 의무기간이 만료되기 전이죠. 그런 경우에는 임차인의 지위만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봐야 될 것이고, 임대 의무기간이 만료된 후에 비로소 관련 법령에 의하여 임차인들께서는 우선 분양 전환권자라는 지위를 획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국토교통부는 지금까지 줄곧 이 임차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선 분양 전환권은 단순한 기대이익에 불과하고 재산권은 아니다 라는 주장을 해 왔어요. 그리고 서울고등법원 2010년 4월 8일 선고 2009나 64965 판결을 보시면, 당해 재판부의 판시 내용을 보시면 당해 재판부도 임차인의 우선 분양권은 임대기간 만료 이후 분양 전환 시 예상되는 기대이익에 불과할 뿐 재산권이라고 볼 수 없고,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관련 임대주택법령에 의하여 구체화된 법적 권리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입장이고, 이와 관련된 의정부 지방법원 판결도 1심 판결입니다만 하나 있기는 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우선 분양 전환권자라는 임차인의 지위가 곧 매수인의 지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매수인의 지위가 아닌 우선 분양권만 가지고 있는 임차인들께서 분양전환 가격과 관련하여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할 때 원고 적격이 있겠는가, 저로서는 굉장히 심각한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임차인이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문제가 됩니다. 즉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는 매수인의 지위에 있어야 원고 적격이 인정될 것이거든요. 이와 관련하여 한남 더 힐이라는 민간 임대주택, 이 경우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은 아니고 순수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민간 임대주택입니다만 이와 관련하여서도 굉장한 이슈가 있었는데요. 관련 1심 법원에서는 추후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만 2017년경인가 이러한 한남 더일의 임차인들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이라는 걸 제기를 했지만 이것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분양전환 계약 체결 후 이것은 이제 계약을 통하여 매수인의 지위를 비로소 획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분양전환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들께서는 매수인의 지위가 생기는 것이어서 분양전환 가격과 관련한 원고 적격이 비로소 이때 생긴다고 봐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결국 뭐냐면 분양 전환 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경우에는 임차인들께서 이 우선 분양 전환권만 가진 상태에서는 분양 전환 가격과 관련하여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할 원고 적격 자체가 없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이 한남 더 힐의 민간 임대 아파트의 분양 전환 가격과 관련된 소송은 2017년도경에 1심 판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 기사를 반드시 보십시오. 여기를 그 관련 기사 중에 잠깐 내용을 소개해 드리자면 재판부는 분양전환 가격을 결정한 자료가 부족한 이번 사건에서 법원이 개입해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특약사항의 해석 범위를 넘어 판결로 분양전환 가격을 결정할 수 없다라고 1심 판결은 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계약 쌍방 당사자가 각기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해 감정평가금액을 제시하도록 돼 있는 이상 원고들의 분양전환 의사표시만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의 이유가 되는 매매관계가 곧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지적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 가격을 정하여 특히 LH의 경우에는 관할 시장의 승인도 받지 않지요. LH의 경우에는 분양전환 가격을 정하여 분양전환 계약을 체결하라고 통보한 상태인데 역으로 임차인이 분양전환 계약도 체결하기도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한다. 계약을 체결해야만 매수인의 지위가 생기는 것이죠. 분양전환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임대 의무 기간이 만료했다면 우선 분양 전환권이라는 권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고 매수인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 원고 적격이 과연 있겠느냐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문입니다. 심각한 의문입니다. 그리고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청구 취지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분양전환 가격을 특정해야겠지요. 그런데 그러기에 앞서 당면 선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기존 임대차 계약서 및 입주자 모집 공고에 따르면 분양전환 가격은 감정평가 금액으로 한다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지요. 근데 이런 기존의 임대차 계약서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그냥 무시를 하시고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를 한다는 것인지, 어쨌든 이러한 임대차 계약서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있기 때문에 분양전환 가격은 감정평가 금액으로 한다는 취지의 계약서 조항 자체를 소송을 통하여 무효 판결을 받아야 하는 게 선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10년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임차인들께서 정의 분양전환 가격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를 하신다면 이러한 계약서 분양전환 가격은 감정평가 금액으로 한다는 취지의 계약서 조항 자체가 무효이다라는 판결을 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를 하셔야 한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미 약 10여 년 전에
똑같은 소송이 판교 LH 임차인들 550여 명이 원고가 되셨던 사건에서 패소를 하셔서 또다시 똑같은 소송을 제기한다는 건 굉장한 부담이 있지요. 그러나 절차적으로는 저는 약관무효소송이 가장 유효적절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여러 주장이 나오는데 분양가 상한제로 산정한 가격이 정당한 분양제한 가격이다. 이런 주장이 여전히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주장의 정당성 내지는 입법론으로서는 충분히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현행 법 해석에 있어서 신형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분양제나 가격은 분양가 상한제, 주택법에 정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과연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저로서는. 그리고 기존에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2014-17206에서도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은 주택법에 정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언급해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남동에 있었던 한남 더힐 민간임대 아파트입니다. 전혀 공공건설 임대주택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지만 이 민간임대 아파트도 근거법률은 구임대주택법인 것이죠. 그런데 판교 등에 소지하는 10년 공공건설 임대주택과 이러한 한남더일의 민간임대주택은 구임대주택법에 근거한 임대주택이긴 하지만 전혀 그 유형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민간임대 아파트는 순수 민간자본으로 설립된 것이기는 한데 10년 공공건설 임대주택과 유사점이 뭐가 있냐면 분양전환 가격은 감정평가 금액으로 한다. 이런 임대차 계약서의 계약서 때문에 분쟁이 있었던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었던 것으로 보여요. 일부 대형 법무법인에서도 이러한 한남 더일 민간 임대아파트의 분양 전환 가격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적도 있다고 언론 기사에 나와는 있습니다. 이것도 추후에 제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리고 또 법원이 이러한 경우 분양전환 가격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고 판시를 해서 임차인이 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언론 기사에서는 1심 결과만 확인할 수가 있고 그 후에 뭐 항소를 했는지 대법원까지 갔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는 언론 기사를 통해서는 제가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비록 민간 임대 아파트 이지만 10년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현재 분양전환 가격과 관련하여 소송을 준비하신 임차인들께서는 이 관련 한남 더힐 민간 임대아파트의 소송과 관련된 기사를 읽어보시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당한 분양전환 가격은 원가법으로 산정한 가격이라는 주장이 계속 나오는데요. 그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는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원가법이라고 하는 것은 제조달 원가입니다. 즉 2009년 신축 당시 판교 같은 경우는 2009년 신축 당시의 원가가 아니라 2019년 내지는 19년 분양전환 당시 즉 감정평가 시점 당시 제조달 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 2009년 신축 당시 원가를 감정하는 것이 원가법이다. 이건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현행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를 보시면 이 용어의 정의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원가법이란 대상 물건의 재조달 원가죠. 재조달 원가의 감가 수정을 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말한다. 이 재조달 원가예요, 분명히. 이거를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5년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경우에도 감정평가를 하는데요. 그러한 경우도 지금껏 전통적으로 임대아파트는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감정평가를 하여 왔습니다. 원가법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관련 법규에도 공동주택, 즉 임대주택과 같은 아파트, 공동주택은 감정평가의 기본적인 원칙은 거래사례 비교법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판교에 소재하는 공공건설 임대주택, 임대 의무기 아닌 만료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했던 아파트 단지에 당의 감정평가서를 직접 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거기에 의하면 감정평가사들은 성남시장의 요청에 따라 거래사례 비교법 이외의 방법인 원가법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한 결과를 적시하고 있어요. 실제 감정평가서에도 원가법을 기초로, 즉 제조달 원가를 감정한 결과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감정평가사들은 원가법을 채택하지 않고 거래사례 비교법에 기초하여 최종적인 감정 결과를 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정당한 분양자나 가격의 산출 방법을 5년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분양자랑 가격 산정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관련 법 규정을 보면 5년 공공건설 임대주택은 원칙이 건설 원가와 감정가를 더한 금액의 2분의 1을 한 금액이 원칙이지만, 상한이 있어요. 산정가격이라는 게 있고, 여기서 굳이 뭐 산정가격의 의미를 정확히 설명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어찌됐건 산정가격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이 상한이에요. 만약 이 원칙적인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이 상한가격보다 높다면 상한가격으로 분양자랑 가격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 원칙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이 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이겠습니까? 건설 원가는 고정적이죠. 감정가가 굉장히 높게 나온 경우, 즉 당해 임대 아파트 관련 인근 아파트 시세가 급등한 경우에는 이 원칙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상한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경우에는 이런 상한 가격으로 최종적인 분양자랑 가격이 결정된다고 했죠. 그 의미는 5년의 경우에는 임대 아파트 관련 시세가 임대 의무기간 만료 후 급등한 경우라도 이러한 상한의 규제가 있음으로써 분양자랑 가격이 낮추어지는, 마냥 올라가지 않는 그런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10년 공공건설 임대주택은 구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과목에 감정평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상한 가격만 규정하고 있고, 원칙적인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법 해석론상 10년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원칙적인 분양자랑 산정 방법은 5년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규정을 유추 적용하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5년 공공건설 임대주택과 10년 공공건설 임대주택은 그 도입 취지가 다릅니다. 즉 이미 임차인들께서 아시겠지만 10년은 임대사업자의 공급 촉진을 위하여 5년과 분양자랑 가격 산정 방식을 달리하는 것이에요. 어느 정도의 적정 이윤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새롭게 10년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도입하면서 분양자랑 가격 산정 방식을 어찌됐건 간에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어서, 이것을 유추 적용을 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저는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이 10년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상한 규정만 두고 있고 원칙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것은 입법 부작위, 법률에서 구체적인 분양자랑 산정 기준을 제정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정하지 않은 입법 부작위여서 무효다. 저는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물론 5년 공공건설 임대주택과 10년 공공건설 임대주택은 분양 전환형 임대주택이라는 의미에서는 같은 것입니다. 영구 임대주택과 그리고 국민 임대주택,
그리고 시프트라고도 칭해지는 장기전세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의 분양전환 의무라는 게 전혀 없고 임차인에게도 또 그에 상응하여 우선분양전환권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임대만을 목적으로 공급된 임대주택이고 5년 내지는 10년 공공건설 임대주택은 임대 의무 기간이 지나서 분양 전환을 해야 하는, 즉 임대사업자에게 분양 전환 의무가 있고 임차인에게는 우선 분양 전환권이라는 게 있다는 의미에서 다른 것입니다. 다른 것. 즉 영구 임대주택 그리고 국민 임대주택, 장기 전세주택 같은 것과 5년 공공건설 임대주택과 10년 공공건설 임대주택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전자는 분양 전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임대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후자는 임대를 하지만 분양 전환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어서 서로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5년 공공건설 임대주택과 10년 공공건설 임대주택은 또 똑같은 것도 아닙니다. 10년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도입 취지가 별도로 있는 것이어서 완전히 똑같은 것으로 볼 수 없고, 또 분양전환 가격 산정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 것이어서 10년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 산정 규정에 원칙적인 규정이 없다고 하여 5년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 산정 규정의 원칙 규정을 유추 적용을 한다는 것은 입법자의 의도가 결코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점도 임차인들께서는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제기를 했는데 임차인들께서 패소하는 경우 소송비용 관련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사업자는 당해 임대아파트에 관하여 약 8억 원이라는 분양전환 가격을 제시했는데 임차인들께서 5억 원 정도가 정당한 분양전환 가격이다. 그 산정 방식은 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어찌됐건 간에 정당한 분양전환 가격은 5억 원이다 라고 주장을 하시면서 그 차액 3억 원 상당의 채무가 부존재한다 라는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임차인들께서 만약 패소를 하신다면 소송비용을 부담을 하셔야 돼요. 일단 인지 때는 3억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12만 5,500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게 상대방 변호사 비용은 이것도 변호사 보수 소송비용 상한예에 관한 규칙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3억 원 정도가 되면 1140만 원 정도를 부담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신급별로입니다. 신급별로 1심, 2심, 3심까지 가게 되면 약 한 3,300만 원이 넘을 수 있다는 것도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들께서 분양전환 가격과 관련하여 소송 의뢰를 하실 때 구체적으로 당해 변호사가 어떤 본안소송을 제기할 것인지를 특정을 해야 할 것이고,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약 3억 원가량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셨을 때 패소했을 경우 상대방 변호사 비용으로 임차인들께서 1인당 부담하셔야 할 금액이 1심, 2심, 3심이면 3천여만 원이 넘는다는 사실도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런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원고는 분양전환 계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분양대금도 모두 완납한, 즉 임대사업자가 제시한 분양전환 대금을 모두 완납한 임차인이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분양대금 완납에는 주택도시기금의 대환이라는 문제도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간에 분양대금을 완납한 임차인이 제기할 수 있는 것이지, 분양전환 계약만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분은 앞서 말씀드린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를 하셔야 할 것이고, 분양전환 계약도 체결하지 않으신 임차인들께서는 분양전환 가격과 관련하여 임대사업자에게 지출한 금전이 전혀 없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10년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임차인들께서 분양전환 가격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를 하신다면, 특히 민사소송, 그 중에서도 민사소송을 제기를 하신다면 이 구체적으로 어떤 본안소송을 제기를 할 것인가를 당의 변호사와 잘 이야기를 나누시고 충분한 이해를 한 후에 제기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냥 변호사가 소송한다고 해서 이겨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비록 지금부터 약 10여 년 전에 판교소재 LH의 임차인 550여 명께서 제기를 하신 약관무효 소송이 이미 패소 확정되었지만 지금 현재라도 민사소송으로 다투고자 하신다면 생각해 볼 수 있는 본안소송은 여전히 약관무효 소송, 즉 분양전환 가격은 감정평가금액으로 한다라는 계약서 조항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그 조항이 무효라는 판결을 받는 것이 선행되어야 되고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소송을 제기할 때는 속가는 2천만 100원이어서 혹 임차인들께서 패소하시더라도 부담하셔야 할 소송 비용은 극히 적을 것입니다. 이 구체적으로 제기하는 본안소송의 유형을 고민하고 그 결과를 예측하지 않고 마냥 소송만 제기를 하고 혹 나중에 임차인께서 패소하실 경우 소송 비용 부담액이 만만치 않다는 것도 충분히 임차인들께서 인지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건 또 임차인과 선임한 변호사 사이에 또 엄청난 분쟁이 있을 수 있어요. 이 한남 서일 민간 임대 아파트의 분양전환 가격과 관련한 분쟁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한 언론 기사를 제가 링크를 해 드릴 테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경우는 민간 임대 아파트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10년 공공건설 임대주택은 다른 것이지만 분양전환 가격과 관련한 계약서 문구 같은 것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분쟁의 이슈는 비슷한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 기사를 읽어 보시고 임차인들께서 향후 제기하셔야 할 소송, 특히 민사소송 중에서 어떤 소송이 적절한 것인지 심각한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